운명의 갈림길 30부작 막장 드라마.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정성군. 아침 해가 떠오르며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조용한 마을에 폭풍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50대 중반의 김경창이 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아내 배순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을 맞이합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피곤하지?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 30년을 함께 산 부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도시적인 세련됨을 풍기며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창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윤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윤정숙이라는 분 아세요? 경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정숙. 그 이름을 들은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사랑, 그리고 헤어질 때의 아픈 기억들. 여보, 저분이 누구야? 잠깐. 혹시 정숙이가 네,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충격적인 고백. 경창에게 딸이 있었다니. 순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순진이는 뭐라고? 딸이라고? 순진아, 이건 내가 설명할게.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이었거든요. 평온했던 가정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감춰진 과거, 첫사랑의 딸, 그리고 흔들리는 부부의 신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비밀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순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30년을 속이고 살았다는 거야. 아니야, 나도 몰랐어. 정숙이가 임신한 줄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과연 경창의 말은 진실일까요? 그리고 미영의 등장으로 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숨겨진 비밀은 이것이 전부일까요? 2장. 미영의 충격적인 등장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창의 집은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지는 며칠째 남편과 말도 섞지 않고 있었고 경창은 괴로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었는데. 정수가 왜 말하지 않았니? 한편 미영은 마을 모텔에 머물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확인했습니다. 김경창 씨가 제 친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군요. 미영 씨의 진짜 정체를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영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첫사랑의 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미영은 다시 경창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서 말이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미영아. 무슨 일로 또 왔어?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더 있어요. 저는 한국 굴지의 재벌 대한그룹 회장의 숨겨진 손녀입니다. 또 한 번의 충격. 미영의 어머니 윤정숙은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었고 집안의 반대로 경창과 헤어진 후 홀로 미영을 키웠던 것입니다. 뭐라고? 재벌 가입. 네,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제 이름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친아버지의 확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구나. 돈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버지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진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이 재벌가와 연결되어 있다니. 혹시 남편도 자신이 모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 경창의 동생 김경만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마을 사람들이 다 소문내고 다닌다고. 무슨 소문? 형이 재벌집 딸하고 바람 피웠다는 소문.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상속받을 돈을 노리고 왔다는 소문도.
경만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동생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교활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바보였나? 아주머니 오해예요. 저는 정말 그런데 형, 쟤 정말 그 여자가 난 딸인지 확실해? DNA 검사라도 해봤어? 경만의 말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정말로 미영이 경창이의 딸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미영아, 경만이 말이 맞아. 우리 정확히 확인해 보자. 좋아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경만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더 큰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장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은 정말로 경창의 친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실한 사실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경만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바 경만이는 자신의 아내 김순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형이 정말 재벌집 딸을 낳았다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그 여자가 상속받을 돈이 수천억이래. 그럼 형은 당연히 부자가 될 거고 우리는? 경만이는 평생 형의 그늘에 살아왔습니다. 형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땅도 더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재벌가와도 연결되어 버린다니 경만이의 질투와 욕심이 폭발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다음 날 경만이는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여자가 진짜 목적이 따로 있대요. 우리 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래요. 그런가? 그런데 DNA 검사에서 친딸이라고 나왔잖아. 그런 건 요즘 조작할 수 있어요. 형이 너무 순진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경만이의 거짓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진이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이런 소문들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미영은 서울에서 내려온 변호사와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친아버지 김경창 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네, 아버지께 말씀드리게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큰 돈이 걸린 일이라 주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변호사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경만이는 이미 형수인 순진이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형이 그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친딸인데. 또 친딸이면 뭐해요?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다가 돈 냄새 맡고 나타난걸요. 형수님이 30년 동안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맞아요, 형님.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여자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잖아요. 경만이 부부의 이간질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들은 순진이 상처받은 마음을 이용해 미영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만이는 더욱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미영이 머물고 있는 모텔에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윤미영 씨, 우리 좀 얘기합시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지고 있어요. 돈이 목적이면 차라리 저한테 직접 말하세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럼 증명해 보세요.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하세요. 경만이의 협박에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경만이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형의 집에 찾아가 순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수님, 그 여자가 형한테 돈을 요구했대요. 10억을 당장 달라고. 뭐라고? 10억을? 네. 형은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형수님이 나서서 막아야 해요. 거짓말에 속은 순진이는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만이의 음모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사장. 경만이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순진이는 분노와 절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 순진이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순진아, 이제 정신 차려. 남편도 믿지 못할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지. 순진이는 경창이 논의를 나간 사이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결혼 반지까지.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한편 미영은 경만의 협박 이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포기할 수는 없나요? 미영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천억 원의 재산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에요. 바로 그때 경창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던 중 마을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순진아, 순진아.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진의 옷가지와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겠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자. 건강해라. 경창은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영이 경창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마당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미영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구나. 아버지, 순진이가 떠났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영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을 가져다 준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속을 포기할게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돌아오실 거예요. 그걸 안 돼. 그건 내 권리야. 권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바로 그때 경만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형 들었어. 형수가 집을 나갔다면서. 경만아, 내가 좀 도와줘. 순진이를 찾아야 해. 그 형, 현실을 받아들여. 형수는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삼촌, 혹시 또 혹시 뭐? 미영은 경만이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순진이는 친정 언니 집에서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순진아, 정말 그 여자가 돈을 요구했을까? 응, 경만이가 직접 봤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경만이가 하는 말을 다 믿어도 되겠어? 언니의 말에 순진이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정적이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순진이는 비로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경만이의 말이 모두 진실일까요? 그리고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5장. 순진이가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창이는 밤잠을 설치며 아내를 그리워했고 미영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들의 이야기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마을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품격 있는 모습. 바로 윤정숙의 옛 연인, 그리고 미영의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는 박재영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구나. 재영은 곧바로 경창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경창이를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영이? 그래, 박재영이다. 오랜만이야, 경창아. 30년 전 이 두 남자는 한 여자를 두고 라이벌이었습니다. 윤정숙을 사랑했던 박재영과 김경창. 결국 정숙은 경창을 선택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둘은 헤어졌죠. 그런데 지금 재영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숙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딸이 있다는 것도. 재영아, 너 혹시? 응, 미영이가 내 딸일 수도 있어. DNA 검사를 다시 해보고 싶다. 충격적인 발언.
과연 미영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경창일까요? 아니면 재영일까요? 그때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재영을 본 순간 그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미영이구나. 정말 정수기를 닮았네. 미영아, 이분은 박재영이야. 너희 어머니 친구였어. 미영아, 나는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어. 미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겨우 김경창을 아버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또 다른 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기와 경창이가 헤어진 후 정수기는 나에게 왔었어.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함께했지. 뭐라고? 그런 일이? 3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경창과 헤어진 슬픔을 재영에게서 위로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영을 임신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언니의 집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순진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언니,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미영이가 우리 남편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순진아, 그보다는 경만이가 한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순진이는 비로소 경만이의 행동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미영을 의심하도록 부추겼던 것, 그리고 형수가 집을 나가자 오히려 기뻐하는 듯한 모습. 그 시각 경만이는 순자와 함께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기회야. 박재영이 나타났으니까 DNA 검사가 다시 이루어질 거야. 그럼 만약 미영이가 박재영의 딸이라면 형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지. 상속도 물 건너가고.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네. 맞아. 그런데 혹시나 하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둬야 해. 경만이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음모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날 재영은 미영과 함께 DNA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경창이도 함께 따라갔죠. 미영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소중한 아이야. 저는 혼란스러워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미영아, 아빠는 누가 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돼. 두 남자 모두 미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하나뿐이죠. 과연 미영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재영의 등장으로 또 다른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정숙이 왜 정말로 떠났는지, 그리고 재영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창아, 사실 나한테 할 말이 있어. 30년 전 일 말이야. 과연 재영이 밝히려는 30년 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지면 이 가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